네, 이슈 진단 시간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연속성 있게 마련을 한 시간인데요. 알아본 것이 앞으로 우리 기업들의 배당률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서 배당주에 주목을 하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추세상 봤을 때 장기 투자자들의 비중이 높아지면은 자연스럽게 배당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배당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현대증권의 오은수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던 글로벌 추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주신다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예,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국내 시장 환경이 어떤 저성장 저금리 상황에 고착화 되다 보니까 일부 어떤 은행 이자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투자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좀 확인이 되고 있고요. 또 인구 고령화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중산층의 어떤 자산 형성 이런 부분들이 겹쳐지면서 결과적으로 장기 투자성 자금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그중에 대표적인 것은 바로 이제 공적연금의 성장인데요.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2013년 말 기준 운용자산이 한 420조 원이 이미 넘어섰고요. 내년 정도가 되면은 한 5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개인의 사적연금, 그러니까 어떤 연금저축이라든지 개인연금 같은 이런 사적연금, 그리고 퇴직연금, 그리고 최근에는 가치주라든지 배당주 열풍이 또 불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어떤 시장의 환경이 이전에는 어떤 자본 차익을 노린 단기성 자금이 주로 유입이 됐다, 빠져나갔다 하는 형식으로 반복이 됐다라면은 최근에는 어떤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투자하는 장기성 자금이 이 시장을 대체하는 이런 과도기적인 국면에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환경이라면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배당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기업들의 보수적인 배당 정책도 바뀔 수 있는 환경이 무르익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지금 당장 배당을 많이 주지는 않지만 향후에 이 배당을 늘려감으로써 어떤 주주 환원 정책을 펴고 따라서 그에 따라서 어떤 그 주가의 릴레이팅도 가능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맞춰서 주주가치 재고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기업들을 미리부터 알아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배당 성장주 여러 가지 종목이 또 있을 것 같은데 배당주 가운데서도 우리가 또 유망하게 볼 수 있는 배당주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예,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영업이익에서 들어오는 부분보다 잉여 현금 흐름에서 창출되는 부분들을 좀 더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영업이익으로 해서 기업들이 돈을 벌어들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 자금을 어떤 공장을 사거나 설비를 매입하는 등의 어떤 투자 활동으로 재원을 소진해 버린다면은 주주 환원을 펼 수 있는 배당 재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보는 부분은 그래서 잉여 현금 흐름 부분까지를 좀 포괄적으로 감안해서 보는 것이 중요한 기준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먼저 이제 가장 첫 번째로는 과거에 배당을 했느냐 여부가 될 것 같은데요. 배당이라는 거는 주주 환원을 펼 정도로 기업이 자신이 있다. 이런 또 시그널을 시장에 보내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그 기업이 배당을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주 환원을 감안할 정도로 자신감이 있다라는 거고 또 재무 구조가 튼튼하다라는 것을 좀 방증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재무 구조가 악화된 상황에서 어떤 억지 충한격의 어떤 배당을 한두 번 정도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을 지속적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 과거 경험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저희가 감안해야 될 부분은 현재 고배당 정책을 펴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지금 투자는 가능하겠지만 저희가 이번에 보려는 배당 성장주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좀 제외를 시켰는데요. 그렇게 본 이유는 고배당 기업들의 경우 현재 고배당 기업들의 경우에는 향후 추가적인 배당 여력이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기준 배당 성향이 50% 넘어가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일단 좀 제외시켰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중요한 것이 잉여 현금의 흐름이다라고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이러한 잉여 현금의 흐름에 있어서 더욱더 중요한 기준이 되는 사항들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잉여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기업들이 현금이 있어야 당연히 배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013년도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기업들은 좀 제외를 시키는 작업들을 진행을 했고요. 2014년도 추정치가 있는 기업들 중에서도 이 추정치가 좀 악화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좀 제외를 시켰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잉여 현금 흐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배당
배당 재원이 그 보유한 기업, 배당 지원을 보유하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늘려갈 수 있는 기업들을 선정하는 작업들을 했기 때문에 2013년도와 2014년도 추정치를 좀 사용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선정의 마지막 기준이 기업 생존성이 우수한 기업이다라고 들었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또 중국 증시에 출발을 하니까 출발 상황 알아본 이후에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소득공제 장기펀드가 중국 증시 개장을 알려드립니다. 중국의 상하이종합지수 문을 열고 있습니다.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2046.85를 시초가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배당 성장주 어떻게 좋은 배당 성장수를 고를 수 있는지 자세한 내용 알아보고 있는데요. 세 번째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이제 마지막 기준인데요. 기업의 일단 생존성을 고려를 했습니다. 그 앨런 총재가 언급을 했지만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최소한 한 분기 이상은 좀 앞당겨질 것 같습니다. 금리의 상승 속도가 빨라지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글로벌 유동자금의 어떤 회수, 그러니까 미국으로의 어떤 회수 속도가 좀 더 빨라질 수 있겠고요. 당연히 한계 기업들이나 한계 국가들의 경우에는 위험한 그 어떤 리스크 시그널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이벤트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는 기업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기업들을 골라내야 된다. 이런 좀 차원에서 어떤 부채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했고요. 일단 컨센서스가 2개 이상 되는 기업, 그리고 시가총액이 너무 작아도 안 되니까 최소한 2천억 이상 정도 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 선정을 했습니다. 네, 배당 정책, 잉여 현금의 흐름,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존성, 이 세 가지 기준에 부합하는 배당 성장주를 중심으로 한 포트폴리오 어떤 종목들이 담겨져 있나요? 예, 배당 성장주로 선정된 한 10선을 한번 보시면은요, LG 생활건강, 그리고 SFA, 그리고 동원산업. 필수소비재 쪽에서는 LG 생활건강과 동원산업이 선정이 됐고요. 소재 쪽에서는 LG 화학, 그리고 고려아연이 선정이 됐습니다. 경기 관련 소비재 쪽에서는 S&T 모티브와 아모레퍼시픽이 선정이 됐고요. 건강관리, 헬스케어 쪽에서는 셀바이오텍이 선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 모델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한 3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백테스트를 해본 결과 전체 코스피 시장이 동일 기간 15.6% 상승하는 동안 지금 현재 이 동일 가중 모델 포트폴리오의 성과를 보면 한 140% 정도 성과를 보이면서 벤치마크 대비 좀 양호한 성과를 보였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동일 가중 MP를 선정하게 된 것은 시가총액 방식의 경우에는 이 LG 화학의 비중 자체가 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이걸 동일 가중으로 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시가총액 방식으로 하더라도 33.7%. 그러니까 코스피보다는 아웃퍼폼 했고요. 동일 가중으로 해서 봤을 때 어떤 그 추세적으로 완만한 우상향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 포트를 가지고, 그리고 말씀드린 이 선정 기준을 가지고 리밸런싱을 지속적으로 해간다면은 향후 성과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어느 정도나 장기적으로 들고 가는 게 좋은 건가요? 보통 배당 성장주의 경우에는 예. 배당 정책의 변화까지를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한 최소 2-3년 정도를 두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 종목 자체를 지속적으로 투자하시기보다는 네. 이 기업 선정 기준에 맞춰서 리밸런싱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조율을 해가면서 장기적으로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어떤 기업들이 있었는지 저희가 화면으로 자세하게 또 전해드렸는데 못 보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증권의 오은수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